안젤라가 옥탑방에서 끌려간 직후 봉쇄된 아파트로 출동하고 있는 경찰 특공대. 이번 영상은 바디캠이네요. 로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로쏘의 풀네임이 파블로 로쏘인데요. 1편의 카메라맨이 파블로였죠. 이 배우가 그 파블로 로쏘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특공대의 임무는 같이 들어갈 조사관 오웬 박사를 호위하는 겁니다. 어라? 이 아저씨는 꼬꼬마 제니퍼 아빠네요. 제니퍼의 후두염 약 사러 나갔던 아빠요. 그렇게 아파트에 돌입하는 오웬 박사와 특공대. 아파트 내부는 피바다였습니다. 이들은 어둡고 칙칙한 계단을 올라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생각되는 꼭대기 집으로 향해 가는데 1편부터 그랬지만 좀비보다 무서웠던 건 바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꼭대기 집에 도착한 일행들. 그런데 오웬 박사는 뭔가 숨기는 느낌이네요. 너네 같은 말단은 몰라도 돼. 그런 건가요? 박사 특공대는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 다락은 심장을 노리던 아이 좀비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때 박사의 반대에도 대원들은 생존자 수색을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대원 마토스는 소리가 나는 집을 조사하죠. 그리고 그 집에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역시 심장을 노리네요. 마토스를 구하려는 대원들. 하지만 마토스는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오웬 박사가 기도문을 외우자 얌전해진 마토스. 그 틈에 대원들은 마토스를 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방문에 십자가를 걸자 더 얌전해지는군요. 대원들은 이 상황에 당혹스럽지만 여기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웬 박사의 음성인식 무전기로 작전 종료를 보고하는 방법밖에 없죠. 답답하지만 일단은 오웬 박사를 따릅니다. 오웬 박사는 빡친 대장에게 한 대 맞기 전에 이 사건의 비밀을 이야기해줍니다. 악마의 시인 소녀를 이곳에서 실험했다는 사실을요. 그 소녀가 모체이기 때문에 그녀의 피로 이 좀비 사태를 막을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웬 박사도 신부였습니다. 미리 알려줬으면 동료도 잃지 않았겠죠.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건 소녀의 피를 찾는 겁니다. 계속 수색을 진행하는 일행들. 그런데 아이들을 실험한 자료가 있군요. 야, 애들한테? 그때 심장을 노리는 애기 좀비. 떨어진 건 좀비가 아니라 미라가 돼 있는 신부의 시체. 분명 이곳에서 실험을 하던. 대원들은 소녀의 피를 찾기 위해 천장에 있는 공간으로 올라갑니다. 환풍구 배관, 공간 그 좁은 곳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죠. 소녀의 피를 찾은 건가요? 그때 배관 안에 뭔가 있는 걸까요? 있네요. 이제 찾았으니 빨리 나가죠. 야, 진짜 이 정도면 때려도 무죄 아닙니까? 오웬 박사는 그렇게 소녀의 피를 확인하죠. 십자가를 대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붙었네요.
네가 불 붙였잖아. 지금 때려, 지금. 피를 다시 찾아야겠네요. 일행은 일단 집 밖으로 향하는데 제니퍼 아빠입니다. 아무리 봐도 좀비는 아닌데. 어라?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때 몰려오기 시작하는 주민 좀비들. 일단 좀비들은 피했지만 라라만 혼자 떨어졌네요. 그가 숨은 이 낯익은 집, 바로 콘치타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총알이 떨어진 라라는 갇혀버렸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보이죠. 그렇게 라라는 슬플 틈도 없는 대원들과 오웬 박사도 사실 세상을 구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심장을 노리는 꼬꼬마 제니퍼. 대원들은 제니퍼를 잡는데 이젠 좀비가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좀비들은 악마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다는군요. 오웬 박사는 제니퍼를 통해 악마의 위치를 알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대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직전, 봉쇄된 아파트를 구경하던 동네 장난꾸러기 꼬마들. 이런 장꾸들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1편에서 말하던 가게 창고 하수구길로 제니퍼의 아빠와 소방관 한 명이 들어가는 걸 발견하곤 따라 들어갑니다. 안 간다는 여동생 미래를 굳이 끌고서요. 그렇게 아파트에 들어오는 데 성공한 장꾸들. 그런데 바닥에 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관은 1편에서 사라진 동료들을 찾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소방관은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아이들을 내보내려 하지만 아, 시원해.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그치만 이들은 이미 못 나가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용접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각자의 목적을 위해 위로 향하는 일행들. 아깐 뺨을 때리고 지금은 뼈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니퍼의 집, 그리고 심장을 노리는 제니퍼 엄마. 싸가지 티토는 폭죽으로 제니퍼 엄마를 처리하는데, 와, 이런 걸 판다고요? 애들한테? 그런데 제니퍼 아빠가 물렸네요. 밖엔 저격수까지 있습니다. 일행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였군요. 특수부대 대원들을 피해 숨은 일행들. 그때 어디선가 제니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문은 마토스를 가둬둔 문 아닌가요? 짜란, 역시 마토스였네요. 이젠 좀비가 다른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내는군요. 이들은 좀비를 이기긴 힘들어 보입니다. 겨우 총을 챙긴 미래. 이건 진짜 너무했네요. 그때 총소리에 도착한 대원들. 그런데 대원들 제니퍼한테서 정보를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마토스 하나 믿고 내려온 건데 얘네가 마토스를... 너네들을 살려줘야 되는 이유를 하나만 말해볼래? 어라? 티토가 물렸군요. 대원들은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네가 정보를 불어야겠다 이놈 새끼. 대원들은 미래와 오리를 가둬두죠.
그리고 티토를 통해 악마와 대화를 하려는데 누구죠? 또 콘치타 할머니인가요? 안젤라입니다. 살아있었네요. 오웬 박사는 티토를 통해 악마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아파트 꼭대기. 분명 아까 갔을 때는 없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다시 옥탑으로 올라가죠. 이곳은 아까 막혀있던 복도. La visión nocturna. Enciéndela. 그런데 카메라의 야간 모드를 켜니 밝을 땐 보이지 않던 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녀도 비밀 공간도 빛이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거죠. No nos deja ver. Apague. 그렇게 들어온 비밀 공간. 그곳엔 보이지 않던 사다코가 기어나올 것 같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심장을 노리죠. 끌려가 버린 대장을 구하려고 불을 켜보지만 불 켜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을 끄는데 심장이 노려집니다. 다행히도 죽지는 않은 로서. 다시 카메라를 챙겨 들고 소녀를 찾아보는데 서서히 다가오는 소녀. 이게 소녀가 맞나요? 거의 얼굴만 가지고도 심장을 노리는데요. 그때 역시 심장을 노리네요. 박사는 그 와중에도 피를 뽑으려 하지만 아니 살려줘도 뭐라 그래. 박사는 피를 구할 때까지 절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안젤라는 분노 조절 장애니까요. 급기야 루소를 쏴버립니다. 왜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악마는 이미 안젤라에게 옮겨간 후였던 거죠. 마토스는 제니퍼의 목소리를 흉내냈었죠. 안젤라는 오웬 박사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Que no te necesito. 그렇게 Owen. 무전기의 음성인식 장치를 풀고 임무 완료를 보고하죠. 2009년작 REC 2편입니다. 좀비물이 급 엑소시즘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있었죠. 하지만 1편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전혀 떡밥이 아니었는데 2편에서 이것저것 잘 갖다 붙여서 없던 떡밥이 1편에 생긴 모습이죠. 약 사러 나갔던 제니퍼 아빠라던가 가게 창고, 하수구 통로라던가 이게 너무 딱딱 들어맞으니까 그 맛이 참 찰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감독은 아마 3편도 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구 애들 중 오리와 미래가 방에 갇힌 채로 끝났잖아요. 이 애들을 3편에서 활용하려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나온 3편은 외전 같은 거였으니까요. 이런저런 떡밥풀이에 달려드는 좀비, 엑소시즘까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2009년작 REC 2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